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오늘도 막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침에 우산을 그래서 꼭 챙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쫄딱 맞기 십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산을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을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가 오다 보니까 요즘 좀 실내에서 생활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뭐 책방에서 또 일을 하시니까 책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늘 이제 출근을 하면 먼저 우산꽂이를 내놓는 게 네, 이제 습관화됐어요. 우산꽂이를. 그리고 솔직히 책은 이 비에 좀 취약하거든요. 네, 눅눅해지니까 네. 습도 조절이나 이런 제습 이런 것들 좀 더 아. 신경 쓰는 편이죠. 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잊고 지나갔던 그런 생각들을 또 알게 되는데, 그러면 책과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좀 네, 더 관리를 맞습니다. 네, 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오늘은 또 책 한 권을 가져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읽으면 어떤 책이죠? 법조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문형배 님이신데요. 네, 오늘은 그분이 쓴 에세이집입니다. 호의에 대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호의에 대하여. 음, 어떤 책인지 제목부터 좀 궁금해져요. 그러면 작가 문형배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네. 전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네.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셨고요. 네. 부산가정법원 등에서 이 부산과 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음. 이 판사 시절에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공직 부패 그리고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담이랑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에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서 올해 바로 올해였죠. 네. 2015년 4월 18일 퇴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또 와, 산책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하니까 또 독서광이 쓴 책은 어떤 책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제목이 호의에 대하여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 호의에 대하여는 120편의 짧은 에세이들이 음, 실려 있는데 그 네. 에세이가 이 편견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이 작고 평범한 보통의 삶을 지키기 음, 위해서 스스로 배우고 성찰하며 기록한 글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120편의 글이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제목이 이제 일상은 소중하다 네. 라고 해서 일상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고요. 음, 2부는 이 독서 일기로 그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독자랑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꼭 이 책은 읽었으면 좋겠다. 일독을 권하다라는 제목으로 네. 또 나와 있고요. 오, 3부에서는 이제 이 문영배 여기선 저자님 작가님이 네. 그 사법부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음.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앞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라고 하셨잖아요.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랬던 네, 거를 산책하면서 또 정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좀 뭐 에세이라던가 일기를 네, 쓰지 않았을까 좀 네, 네, 추측이 되는데 네. 이 120편의 글 속에 이제 일상과 독서, 법에 대한 얘기가 담겼다고 하니까 정말 다양하고 더 궁금해져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책이 처음 올려진 이 여는 말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이 책을 쓰고 엮은 이유가 음, 나와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는 말 부분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무직이 되어 여유가 생겼으므로 인생과 함께 글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썼던 글들을 다시 읽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랐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인생에 조언할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판사나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생각하였던 바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저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 국민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니깐요. 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기에 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을 공유하고 네. 싶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그쵸.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보통 한두 개 정도 네.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일생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음.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음. 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지 궁금한 분들이 모두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출판사 서평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 호의가 있다. 더 나은 길에 대한 소박한 어떤 상상과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 문영배 재판관이 말하는 결코 탄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라고 적혀 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음, 우리는 타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음, 또 사람과 사회는 바뀔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호의는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러한 고민과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쓴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면 네. 이 시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에 실린 글인데 네. 제목이 착한 사람을 위한 음, 법이더라고요. 네. 왜 착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야,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법과 같이 강제성이 없어도 이제 누군가에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갈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요. 이 페이지 솔직히 읽기 전에는 저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법 모르고도 살 수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더 알아야 오, 한다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좀 반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작가님처럼 착한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음, 했는데 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판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런 사건일수록 해결이 어렵고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궁리를 해보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착하기를 요구할 것인가? 불가능은 아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남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이다. 그 길만이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아니, 처음 딱 이 부분을 듣고 나서 딱 느낌이 왔어요.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안 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라는 그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법을 알아야 정말 맞아. 착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나쁜 맞아. 사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들어니까 병에 걸린 후에 그때 조심할 음, 걸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또 송사에 휘말린 후에야 야 도와달라 그러지 음, 말고 네. 그때는 구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특히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 책에선 적혀져 있거든요. 하나는 보장적 기능으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 측면인데 네. 이게 바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호적 기능인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호적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몰랐던 법 없이 살 사람들을 사실 초라하게 만든다고 이 음, 책에서는 덧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수습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그리고 그걸 믿어주질 않잖아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어떤 내용이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여기 문영배 이 저자 문영배님이 법원에 있으면 정말 다양한 사람의 삶을 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초임 판사 시절에 잡히면 처벌받을 게 뻔한 일을 왜 되풀이하는지 또 계약서도 없이 왜
거래에 이제 계약을 하는지 네. 또 사건과 사람을 이해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는 음. 것을 자각했다고 하고요. 네. 또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독서를 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근 40년간을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고 네. 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소신을 갖출 수 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의 이런 한 사람이 여러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독서를 통해서 음, 여러 가지 좀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대를 맞아요. 이해하기가 좀 맞아요. 더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음, 특히나 판사의 경우는 음.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신중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의 이런 음. 소신이 정말 필요할 것 음.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정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판사란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음. 사람이다. 네.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음. 그들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어떤 오판을 할지도 그렇죠. 모른다. 네. 근데 문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추구하고 재판은 구체적인 진실을 추구하며 네. 양자는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어.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보편적 진실, 구체적 진실. 음. 책을 읽는 게 그만큼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2부에서는 이렇게 문영배 님이 읽은 책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2부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부에서 가장 거의 좀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제목이 문학 속의 재판, 재판 속의 문학이라는 글 중에 오.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내가 10년 전에 처리한 사건 중에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여관에 불을 질러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선고하는 당일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했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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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이렇게 10번 하면 본인은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살자로 들립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실패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살에 실패해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피고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49가지란 책을 선물했다. 나는 이런 재판을 하게 된 배경 중에 배경의 파라리, 문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모습이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어쩌면 좋은 문학과 좋은 재판은 그 모습이 모두 비슷할지 모른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질문할 때 주제와 이야기가 딱 들어맞을 때 독자들은 감동한다. 와, 정말 멋있죠? 네. 사실 문학과 재판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근데 또 공감이 돼요. 맞죠? 네, 좋은 문학과 좋은 재판의 음. 모습이 비슷하다. 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살자 맞아요. 자살을 살자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또 책 선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피고인이었다면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정말 싶어요. 또 다른 인생을 어.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선물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맞죠. 네. 누군가의 이 작은 호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이걸 증명하고 목격해온 문영배 작가는 우리부터 먼저 호의를 베풀자고 그래서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죠. 네. 그 에세이 이 호의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어떤 이 글을 쓰게 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좀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좀 호의를 가지고 베푸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잘하실 수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문영배 재판관의 걸어간 길을 담은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